이번 주 시민데스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9월 시청자위원회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자유한건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 속 YTN 뉴스가 해낸 역할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를 바란다는 조언과 함께 불법 얼굴인식 채용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 YTN 단독 보도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생태와 평화의 상징 DMZ 모습을 담은 YTN 특집 프로그램 희망의 땅 DMZ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집중 보도한 YTN 스포츠부가 지난 9월 한국기자협회 주관 기획취재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 방역 방해 의혹을 보도한 사회부팀도 취재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같은 이관왕의 영예 시청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엄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 9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2020년 제 9월달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개인정보가 나중에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하는 점검 보도는 사실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금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 업소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수집을 하지 않는 때에는 반드시 그거를 시간 장치가 있는 공소에 보호해 놨다가 4주 이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른 이런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한 그런 모든 장소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YTN에서도 지난 9월 11일 날 이런 내용을 당초 보도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감시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26일 뉴스저 보도에서 예상되는 태풍 이동 경로에 대한 재난앙송 방송을 현지 생방송으로 재난 대비 예보를 했는데요. 안전모 헬멧까지 갖추고 특히 태풍에 대해서 그런 안전의식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으로서도 복장도 철저히 갖추고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는 재난방송을 보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 화재로 의식불명이 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 사고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유형을 보면 대체로 이 시청자들의 공분을 이렇게 쏟을 만한 어떤 좀 비난의 책임 소재를 먼저 찾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비난이 먼저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도 좀 사회적으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비난이 좀 집중된 면이 있는데, 그런데 좀 이 어머니의 나이나 이 집안의 환경을 짐작해 보면 이 집안이 좀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고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제 그런 복지의 대상자인 셈인데, 좀 과도하게 초반에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좀 이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담겨서 전달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미국 연방대법원 긴즈버그 대법관의 삶을 다룬 구루마블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과 그 종이 위에 보드게임으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가상의 세계여행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구루마블, 굴러다니는 세계여행 이런 제목으로 세계 각지의 뉴스를 전하는 그 구루마블을 보면서 굉장히 제목도 참신하고 창의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긴즈버그 대법관의 삶을 다룬 그 내용은 삶을 통해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어떻게 소수자를 위해서 차별을 깨고 판결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왔는지 그런 감동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그 대법관 지명권, 또 대법관의 종신직, 지명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까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그 구루마블 보도를 함에 있어서 기자나 리포터가 직접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화면에는 번역 자막을 띄움으로써 잔잔한 흐름으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유익함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아직 위급한 상황임에도 119 차량은 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약사 인근에 있던 그 약국의 약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시민들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결국 그 심정지 상태에 있던 시민이 다시 살아나고 또 심장이 다시 박동을 하는 그런 즐거운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대립과 갈등의 국회, 분열된 정치 현실, 갖가지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함 속에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힘이 나고 감동적인 뉴스를 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그런 뉴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루에 한 건 이상 힘이 나고 감동을 주는 좋은 뉴스를 꼭 하나씩 이렇게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주 나왔던 YTN 보도에 대한 시청자위원님들의 지적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얼마만큼 YTN이 변화해왔는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은 YTN 그 뉴스 프로그램의 대담 코너에서 출연하는 이 패널들의 양과 질 문제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패널이 너무 반복해서 출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어떤 이슈에서는 사실 당사자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도 하다. 또 일부 패널은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꼭 우리 시청자위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꼭 대담 코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지금 너무 대담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본질적인 부분까지 물어보는 질문이 될 텐데요. 사실 조금 더 심층적인 보도, 그리고 탐사 보도, 그리고 앵커나 기자를 통해서 그 언론사 스스로의 시각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논평, 이런 좀 더 책임성이 있는 시간으로 대담을 대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YTN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청자위원회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개선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YTN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뉴스가 꼭 틀에 박힌 그 대담, 지금까지의 대담에 꼭 뉴스가 의존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앞으로도 YTN이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뉴스의 다양성이 조금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의 다양성은
장르나 포맷상의 이제 다양성도 있을 것이고 개별 보도에서 다루는 아이템의 이제 다양성도 있을 것인데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 전반의 특성이긴 한데 너무 정치 보도가 많다. 조금 더 다변화를 해서 국제뉴스, 환경뉴스, 인권뉴스 뭐 이렇게 또 문화, 예술 분야의 뉴스 이런 것도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의 포맷, 장르상의 다변화는 YTN도 최근에 어떤 경향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뉴스가 있는 저녁이 대표적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새로 시작한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은 저도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타 방송사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리에 방송이 되다가 갑자기 종영된 프로그램의 일부 포맷과 일부 출연진이 그대로 오신 거라서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YTN이 그렇게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맷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이 장르와 포맷상의 다변화에서는 YTN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어떤 그 우려 뭐냐면은 코로나19가 그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그 잡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 적어도 올해 넘어가서 내년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도 겪었던 것처럼 한 차례 위기가 왔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위기가 오고 이것이 또 날씨가 추워질 때 다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피해를 많이 줄였던 것 우리가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제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이제 자축을 해도 되는 일이지만은 역사에서 보면은 영원한 승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피해를 크게 겪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비대면 사회 그러니까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집단 격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 사회 앞으로 도래할 비대면 사회에 대한 어떤 우려 그다음에 기대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화상 수업이라든가 등등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하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유럽 국가들보다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재택근무, 화상 수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대면 사회를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그 불이익이 있고 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돼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언론의 경영 차원에서도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쪽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보도라든가 등등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호준 기자가 단독 보도한 그 자동 그 스마트 패스 체온 측정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단독 보도라고 하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사실상 심층적으로 그 기획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그 파헤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줬던 것이 저는 새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 예산이 투영되는 부분에서 약 1억 4천억 정도가 그 경찰청을 비롯한 교육청 그리고 주요 구청에 이렇게 판매되었다는 것도 혈세 낭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그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 교통시설이라던가 극장, 공연장 이런 것도 이 엉터리 체온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지적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 채용계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줌과 동시에 그 식약처가 고발만 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해수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보도가 있은 지 14일 만에 식약처가 압수수색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했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매우 잘 지적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고 확실하게 제도 개선이 되고 처벌되고 또 해소되는 것까지도 끝까지 좀 추적해서 보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YTN이 심층적으로 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그 스튜디오에 모셔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YTN 내부에서 유재복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아주 심층적으로 대중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심층적으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소화해서 설명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보도 행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재복 해설위원회 대담 프로그램도 길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재복 해설위원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멘트들은 뉴스 곳곳에서 좀 활용하는 방안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간에는 보통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은 언론계 내부끼리도 씁니다. YTN도 마찬가지더군요. YTN도 보수 언론들은 보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렇다면 YTN은 보수 언론입니까? 진보 언론입니까? 보수 언론도 언론이고 진보 언론도 언론입니다.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라 합니다. 목탁이 세상 사람을 바르게 깨우쳐 올바르게 인도하듯 언론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 편이 아닌 오로지 사실만을, 오로지 진실만을, 오로지 불평부당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세상을 나누어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생각을 단지 두 개의 틀로 가둘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한쪽에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절반의 시청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 시청자에게 사실의 확인, 올바른 정보 제공, 진실,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탁이 존재하는 이유와 같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뉴스 보도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 구조를 볼 때 외국의 정치, 경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뉴스를 차분히 그리고 정확히 분석해서 시청자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보 수준의 외신을 번역해서 뉴스로 만들거나 외신을 번역하는 것도 모자라서 외신에서 어떤 이슈를 보도한 것 자체를 뉴스로 만들어 보도하거나 국내 정치권 또는 기관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오역한 외국 인사들의 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론 전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위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이후 YTN에서 뉴스멘터리가 시작이 되어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 역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뉴스멘터리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적어도 뉴스에 관련된, 특히 국제 뉴스와 관련된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이 바탕이 되어 이를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어 보도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와 연관된 각국의 정치,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 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간이 바빠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찬찬히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혐오 표현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그게 예전부터 계속 발의되었던 것에 이렇게 연장선에서 아주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좀 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법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사실 우리 법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법들, 그리고 성희롱 금지하는 관련 법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는 어떤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YTN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그 단일한 의견이나 보고서를 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의 다양성 검토나 그런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는지조차도 저희가 현황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 회사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리뷰가 공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리뷰의 목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은 프로그램하고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젠더 다양성이 구현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그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구성원에 있어서도 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 등의 근무 형태들을 모두 다 리뷰를 해서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에 있어서 이러한 소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등등을 리뷰를 해서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업무 다양성까지 조금 검토하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일 시간대 짧은 시간 내에 이용자의 인식에 그 정도 자리 잡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YTN이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상당히 YTN의 전체의 뉴스가 고급스러워졌고 조금 더 편한 분위기로 만날 수 있고 친절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긴 했습니다. YTN의 전체 분위기로의 확산 뭐 이런 것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자체가 오히려 YTN 전체에서 굉장히 낯선 영토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마저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컬러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데는요. 지금 뭐 대학도 굉장히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새로운 출발점에 같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새로운 선에서 먼저 빠른 출발, 좋은 출발을 할까라는 것이 또 새로운 사회에서
먼저 누가 선도하게 되는가 그런 게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후발주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YTN이 최근에 겪고 있는 조직 정체성, 공공방송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선도하는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인식하고 그래서 좋은 기운이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뭐 아마 질문 내용에 답변하실 내용도 있고 마무리 인사 말씀까지 보태서 같이 한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도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그리고 디지털 센터장, 그리고 기술국장 등 현업 파트, 그리고 시청자 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정성, 다양성, 신뢰도, 유용성 그거 강화하기 위해서 더 세련된, 더 진화된 형식으로 더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런 덕목들, 미덕이 결국은 공적 소유 언론사가 보여줘야 될 미덕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 언론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자본이 소유한 그런 언론과는 좀 뚜렷이 대비되는 그런 강점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YTN이 왜 공적 영역에 있는 것이 강점인지를 보여줘야, 입증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미진한 부분 보완 혁신을 위해서 내부에서 더 고민 나누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자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냉전의 유산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DMZ 모습을 담은 YTN 특집 프로그램 희망의 땅 DMZ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정 평가원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경계선이지만 동식물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비무장지대가 희망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YTN DMB의 희망의 땅 DMZ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와 독일의 동서독 경계선을 번갈아 보여주며 DMZ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린에스반트는 동서독의 경계선이었던 곳으로 통일 후 자연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져 이제는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 보호 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독과 서독을 나눴던 공간이 지역 주민과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분단으로 멈췄던 증기 기관차가 하르츠 산맥을 다시 달리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피하고 원래 있던 철로를 활용해 동서독의 경계선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도 통일이 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와 DMZ의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만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군 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12코스의 평화 놀이기를 걷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못지않게 우리만이 가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땅 DMZ는 남과 북의 경계선인 비무장지대가 통일이 된 후에도 역사적 의미와 생태계를 간직한 채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도 통일 후의 번영과 생태적 미래의 상징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